최근 중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고마이티에. 제 중국어가 좀 시원찮게 발음이 됐습니다만은 잡과 매철, 우리 한자를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은 그러니까 솥을 부셔서 쇠를 판다. 사실 이 말은 1950년대 말 중국의 대약질 운동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중국의 그 사회주의 강국을 하루빨리 실현하고자 한 해에 약 1000만 톤이 넘는 107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자라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가정에서 밥을 해먹는 냄비까지 갖고 나와서 녹여서 쇠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실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죠. 인력, 물력, 재력만 다 낭비하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게다가 1959년부터는 투해, 가뭄 이런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대기근을 촉발시켰습니다. 그 결과 무려 2,500만 명의 아사자를 낸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참으로 슬픈 시기입니다. 근데 그런 시기를 연상시키는 말, 즉 솥을 부셔서 쇠를 판다. 이 말이 중국에서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난 8월 28일부터입니다. 그날 중국 SNS에 중국 정부의 문건이 올라옵니다. 근데 문건에 쓰여 있는 말은 뭐냐? 충칭시 비산구 정부가 솥을 부셔서 쇠를 판다는 그런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이게 중국 SNS에 올라와 화제가 됐고 바로 중국의 후난일보가 충칭시 정부에 연락을 해서 이게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근데 이런 말은 사실 중국의 지방정부가 감히 이렇게 쉽게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중국에서 이 솥을 부셔서 쇠를 만든다 또는 쇠를 팔라 이런 말은 사실은 속어로 쓰이는 것인데 이게 정부 문건에 등장하면서 중국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실 지난해 말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문건 47호를 통해서 이 말을 정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말인즉슨 무엇이냐? 현재 지방정부가 부채가 많은데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지방부채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즉 중앙정부에 의존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보유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매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국무원 판공청에서는 12개 성시를 꼽았어요. 지방부채 문제가 심각한 곳입니다. 지린성, 랴오닝, 내몽골, 해령장 등 동북 4성, 거기다가 좀 놀랍게도 충칭 직갈시와 텐진 직갈시도 포함됩니다. 6개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 외에 서북부 지역들, 예를 들어서 광시, 윈난, 칭하이 이런 지역들이 다 포함이 됐어요. 지방정부 문제가 심각한 12개 성시를 중앙정부가 콕 집어서 말하면서 당신네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몇 가지 요인 중에 부동산 침체 또는 청년 실업률 문제 등과 함께 바로 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가 중국 돈으로 약 42조 위안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8천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이 한 600조 원이 좀 넘어요. 이거에 무려 13배가 넘는 액수가 현재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는 빚입니다. 이게 알려진 것만 그렇고 사실 또 숨겨진 것까지 더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바로 솥을 부셔서 쇠를 파는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겠죠. 그런데 마땅치가 않아요. 지방정부의 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지방정부의 수입이 최근 몇 년간 확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동산 침체를 대표적인 이유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수입은 주로 토지 사용권을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판매해서 얻게 되는 수입이 가장 컸는데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최근 침체에 일러죠. 수입도 적어졌겠죠. 그리고 코로나 3년 동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한다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 주민을 상대로 해서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었죠. 이 코로나 검사 비용을 다 누가 냈냐? 지방정부가 된 것이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기업들이 잘 움직여서 세수가 많아지면 좋을 텐데 사실 중국이 그 민영기업 때리게 들어가면서 민영기업의 영업도 시원찮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많이 줄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한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로부터 이러한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바로 세수는 잘 안 거치니까 세외 수입을 갖다 챙기는 겁니다. 어떡하냐?
벌금을 때린다든가 몰수금을 챙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난해 여름 허난성 로양의 한 야채 파는 그 상인의 경우에는 한 21위안 정도의 그 이윤을 취하려고 하다가 벌금을 맞았는데 그 액수가 무려 11만 위안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 정부가 벌금을 때리고 또 뭐 과징금 챙기고 이런 거 몰수하고 이런 데 이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광시의 우조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벌금 수입이 한 해 2억 위안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2020년 넘어가면서부터 2022년 무려 7배가 넘어서 지금은 그 벌금과 몰수금 수입이 15억 위안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의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수 수입이 아니고 세외 수입이 증가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기업과 국민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문제는 풀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갈증을 해소하려고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최근 중국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언론이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참 심상치 않게 들리는 요즘입니다.